오늘 시승차는 소렌토 하이브리드입니다. 1.6 터보 엔진에 44.2kW 모터를 조합한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6 터보는 현대기아의 가성비 높은 엔진인데요. 180마력에 27kg 포스미터를 내고 모터는 60마력입니다. 합산 출력은 230마력이고요. 시내나 국도에서 슬슬 운전할 때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매력은 조용한 실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속에서 모터를 이용해 가감속할 때는 엔진음 같은 소음을 거의 들을 수 없어요. 당연하겠죠. 속도를 올리고 엔진이 돌아도 엔진 소음이나 노면 소음이 상당히 조용한 정도입니다. 시속 100km 정도에서도 전반적인 소음 레벨이 크게 증가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 들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느긋한 운전에서는 시종일관 조용한 느낌을 받습니다. 현대기아가 서스펜션을 점점 단단하게 세팅하는 추세이긴 한데요.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서스펜션은 단단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시트의 적절한 쿠션 같은 것도 승차감에서 단단함을 감출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시승차는 옵션으로 19인치 휠에 55 시리즈 타이어를 달고 있었는데요. 보통 큰 휠에서는 통통 튀는 듯한 노면 진동을 살짝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소렌토 하이브리드에서 19인치 휠은 진동이 느껴지기 직전의 크기인 것 같아요. 외형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19인치를 선택해도 크게 불편을 초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6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동 변속기가 8단, 9단, 10단까지 쓰는 추세인데 6단이라면 새끈한 시스템이라는 할 수 없겠죠.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 6단 변속기에서 느낄 만한 변속단 사이의 갭 같은 게 거의 느껴지지 않는데요. 하이브리드 모터가 변속단 사이의 이질감 같은 걸 잘 메꿔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속도 상당히 매끄러운 편인데요. 다만 전방을 주시하면서 갈 때 가끔은 변속을 했구나 하는 정도의 미세한 변속 진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현대기아는 과속 방지 특에 관한 발군의 기량을 보이죠.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예외는 아닙니다. 높은 차체에 비하면 앞뒤로 흔들리는 느낌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뒷바퀴와 가속방지턱을 넘어 착지할 때 살짝 후진동이 충격을 상쇄합니다. 그렇다고 뒤쪽이 덜렁거릴 만큼 후진동이 큰 건 아니에요. 배터리 용량은 1.49kWh인데요. 다른 브랜드에 비해 넉넉하게 해주는 분위기에서 용량은 조금 줄었습니다. 정차 후 카메라를 달고 이것저것 체크하는 동안 한 20에서 30% 정도의 배터리를 소모했는데요. 정차 중에 전기 부하를 넉넉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합산 230마력으로 언덕길에서는 꽤 시원하게 가속합니다. 그렇다고 200마력 벨로스터의 가속만큼 시원할 거라는 말씀은 아닌 줄 아시죠? 전혀 답답하지 않는 정도다라는 거죠. 충전 상태 50% 미만에서 산길을 스포티하게 오르다 보면은 정상에 다다르기 전에 출력 감소를 느끼게 됩니다. 스포츠 주행이나 와인딩이 하이브리드에 잘 어울리지 않는 이유죠. 그렇다고 180마력의 언덕 가속이 답답하다는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180마력을 꾸준히 사용했으면 적당히 스포티한 감각을 꽤 오래 쓸 수는 있겠죠. 230마력에서 180마력으로 출력 감소가 느껴지니까 너는 여기까지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코너링 밸런스는 패밀리 SUV에 맞는 아주 안정감 있는 세팅이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머리가 재빠르거나 날렵하게 코너를 파고들진 않습니다. 차가 다소 무겁게 돌아간다는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전 보수적인 언더스티어 세팅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것과는 또 다릅니다. 코너에 들어섰을 때 언더스티어 현상은 크지 않습니다. i30나 코나 같은 밸런스에 비하면 좀 더 언더스티어는 맞는데요. 그렇다고 언더스티어가 크다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한계에 다가갈 때 차가 옆으로 밀려날까 걱정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시승차는 4륜구동 모델이라서 물론 코너링에 도움을 받은 영향도 있을 겁니다. 안정감이 있는 코너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한계에서의 몸놀림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에 따라서는 코너를 돌아갈 때 한계 가까이에서 몸놀림이 움찔움찔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때 동승자 몸이나 머리가 살짝 흔들리게 되죠. 소렌토 하이브리드에서는 이런 불쾌한 여운이 거의 생기지가 않아요. SUV니까 차체가 높은 만큼 롤이 당연히 없진 않죠. 원심력을 받아서 옆으로 일단 기울어진 상태의 자세에서 그대로 잘 추스리면서 코너를 돌아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식구들 태우고 좀 빠르게 달려도
옆에서 뭐라고 하는 그런 확률이 좀 줄어들겠네요.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브레이크 위화감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브레이크 밟는 중에 페달 감각이 바뀌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말씀하시는 거죠.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회생제동에 의한 브레이크하고 유압 브레이크 사이에 배분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브레이크 위화감이 거의 느껴지지 못할 정도입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중에 페달 감각이 바뀌는 건 거의 못 느끼고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 초기 담력이 간혹 조금 더 세게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 때는 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거동을 정리하면 조용한 실내가 돋보이는 차, 가성비 좋은 엔진에 모터를 조합한 하이브리드로 6단 변속기로도 매끈한 성능을 뽑아낸 차, 패밀리가 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거동을 추구한 차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야, 주변 되게 넓게 나온다. 요새 확실히 차도 제품이라고 신제품 사야 돼. 응? 그러게. 근데 여기 이제 왜곡이 있네. 아, 됐어요? 예. 야, 좋다. 공회에서 시켰다고 지금 배터리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바로 온 느낌인데 좀. 네, 배터리가 너무 용량이 이제 좀 작으면 저렇죠. 하이브리드가 뭐 대체적으로 뭐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르면 이게 이제 그랜저 하이브리드, K7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1.73에서 왜 1.49, 2.76인가요? 2.73인가요? 그 정확히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좀 240W 아니면 270W 네. 그 정도를 아낀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뭐 1,000원, 2,000원도 아끼는데 몇십만 원 하면은 아끼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배터리를 아낀 건데 뭐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뭐 THS는 좀 낮은 용량이 더 들어갑니다. 그것만 해도 이렇게 낮은 용량은 아닌데 잠깐 저 엔진 브레이크로 내려왔다고 다시 중단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왜 더 주다가 덜 주냐 하면 욕을 먹는 거예요. 소비자들하고 시장은 이제 가소성이 없으니까 한번 질을 높여주면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주다 안 주면은 왜 그러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디젤 모델을 대체를 서서히 이제 하이브리드를 하고 있어요. 유럽 제조사들은 디젤을 이제 버리겠다. 르노도 디젤 안 낸다. 폭스바겐도 이제 뭐 디젤, 폭스바겐이 그 사태를 폭스바겐도 서서히 이제 디젤에서 손을 떼고 정리를 하고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BMW도 이제 점점 줄여가면서 2025년, 2026년서부터는 이제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로 요 가솔린이 이제 디젤을 서서히 대체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 유럽은 이미 다운사이징을 시작을 했어요. 더 다운사이징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예전에는 그 다운사이징은 기통수를 줄이고 뭐 6기통을 4기통으로, 4기통 3기통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체적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모듈러가 그전에는 500cc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300cc대로 줄여요. 333cc나 350cc로 아예 그냥 밥통을 줄여버려요. 이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연료를 덜 쓰거든요. 그리고 터보차저를 걸어요. 과급을 걸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이브리드까지 걸어서 디젤을 아예 퇴출을 시켜도 소비자들에게 연비, 출력, 거기에다가 이제 정숙성 플러스 덤으로. 그래서 지금 유럽과 또 일본,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 미국은 아직 그런 움직임이 빠르진 않고요. 그래서 향후 10년간은 이제 그 파워트레인으로 가겠다, 이 전략인 거죠. 자, 그러면 와인딩 코스로 바로 들어가죠. 뭐 차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소렌토가 저희가 이 3세대 소렌토 시승을 했었는데
그때도 꽤 만족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소렌토 좋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3세대 플랫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3세대 플랫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소나타랑 같은 플랫폼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맞아요. 네. 예, 소나타를 예, 산타페 그리고 소렌토 그랜저까지 갔습니다. 이제 그랜저는 아직 3세대로 안 들어갔죠. 그랜저는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3세대로 바뀔 거고, 지금 소나타하고 지금 이 모델, 그 다음에 산타페도 곧 체인지를 앞두고 있어요. 그 부분 변경이죠, 산타페는. 지금 이 모델은 4륜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네. 하이브리드 1.6 터보에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앞에서 조금 더 나긴 하는데 비슷하죠, 소리가? 비슷하긴 비슷한데 이게 좀 저는 어떤 느낌이 지금 방금 드냐면 네. 예전에 우리가 소나타를 시승할 때는 말이에요, 네. 코나나 XM3 같은 모델이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렌토의 움직임이 괜찮았거든요. 괜찮았죠. 근데 지금 이 느낌이 확실히 좀 무겁네요. 무거워가지고 아무래도 이 동작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밸런스가 나쁘진 않은데, 그리고 앞쪽에 좀 언더가 나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거동이 이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버티는 느낌이 좀 강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코너를 돈다는 거는 네. 차가 요 방향으로 있다가 요렇게도 돌아야 되잖아요. 네. 차가 선회도 해야 되지만 네. 요 방향에 있다가 요렇게 도는 게 이게 요거든요. 네. 근데 핸들을 돌렸을 때 얘가 재빨리 돌아주느냐, 네. 얘 직진으로 좀 버틸라고 하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얘는 버텨요. 예, 약간 그러니까 버티는 경향이 있어요. 예, 이제 요를 자연스럽게 돌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가 시승하면서 얘가 악셀 오프를 하니까 파네요 하는 말이, 요를 자연스럽게 받아서 그 코너를 싹 잡아 돌아가는 어떤 느낌, 뭐 그런 느낌인데, 요게 이제 차체 밸런스가 잘 맞은 모델들이 이제 그런 성격을 좀 보여주고, 전륜 구동에 같은 경우에는 코너에서 가속 페달을 입력을 하면 이제 언더가 나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이걸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지금도 살짝 옆으로 나갔다 네. 다시 들어오잖아요. 예, 네. 이런 특성, 이게 그러니까 차가 중량감이 있고 네. 기본적으로 어떤 밸런스나 차체의 어떤 자연스러운 거동으로 잡기보다는 뭐 이 정도 덩치에 좀 어렵죠. 그런 동작은 좀 어렵습니다. 차고도 높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그 3세대 소렌토 시승할 때는 국산 SUV랑 국산 차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았죠? 상당히 낮아가지고 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동안 좋은 차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너링에 거의 뭐 신세계를 보여줬던 멜로스터 N하고 네. 또 완전 스포츠 등급이 아닌데도 이 정도면 골프 묻지 않고 오히려 좀 더 나은데 했던 아이소티 N9, 그리고 최근에 아반떼, 코나, 또 XM3도 괜찮았거든요. 정말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것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 못 속이는구나. 체격. 네. 중량급에서 확실히 이 경량급 SUV나 경량급 스포츠성이 좋은 준지정 모델 해치백, 이런 어떤 동작들을 기대하기 어렵구나. 그럼 이제 그거는 뭐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저희가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기억에는 분명히 소렌토가 되게 좋은 차였는데, 그런데 얘가 분명히 좋아졌을 텐데 그 좋음이 확 느껴지지 않는 게 아마 그런 어떤 그간의 국산차에 대한 좀 새로운 경험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 뭐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체급 생각하고 차체 공차 중량을 생각을 하면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몸놀림이 날렵한 거는 펠리세이드가 조금 더 날렵한 것 같고요. 얘는 지긋하게 기다리는 까지는 아니었고, 핸들을 돌리면 좀 파고드는 맛은 있었어요. 그래서 덩치에 걸맞지 않게 왜 이렇게 날렵하지라는 말을 했었고, 네. 얘는 좀 진중한 면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버티기는 참 잘 버팁니다. 그래서 안정감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G80 시승했을 때 이게 밸런스 좋고 잘 달리는데 재미는 없네요. 뭐 이런 느낌. 지금 뭐 소렌토도 이제 그런 느낌인데 안정감이 상당히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언덕 지금 절반 정도 왔는데 네. 배터리가 다 된 게 한참 됐어요. 아, 예. 지금 180마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시 잠깐 올라왔는데 지금은 2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코너 2개 돌면 180이 될 겁니다. 네. 네. 약간 이제 전기 모터가 빠지고 있는데도 그냥 움직임이 나쁘진 않은데요. 엔진 리스폰스가 반응성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거동이 정말 진중해요. 막 그렇다고 해서 밀려나갈 정도는 아니고 동작 이랬다 저랬다 할 그런 동작을 보이진 않아요. 꾸준합니다. 많이 떨어졌네. 왁스 바르셨구나 여기다. 그 가죽 왁스를 코팅제를 바르셔가지고 그럼 이제 안 붙어요 이게. 여기 잡고 가야 되겠다. 차주분께서 이제 차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시기 때문에 이 차를 상당히 좀 이렇게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이게 지금 2,000km 간 넘겼고요. 그 다음에 소렌토가 이게 목적성이 달리는 차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이게 스포츠성을 강조를 하는 어떤 그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SUV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거동의 어떤 특성 또 얘의 어떤 그 코너링의 특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이전의 모델들하고 대입해서 설명을 해서 그런 건데 목적성 그 다음에 얘의 포지션 세그먼트를 고려해 보면 동작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얘도 이제 뒤에 가스판 시팅을 넘을 때 살짝 뒤에 한번 후진동이 있거든요. 네. 요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너무 흔들거리지도 않고 또 너무 딱딱하다는 느낌도 아니고 딱 그 충격을 한번 완화시켜 줄 정도의 약간의 후진동. 저런 현상이 없으면 2열, 3열에 탄 탑승자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1열에 탄 사람들은 저 진동이 없어도 사실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한 번에 잡아줘도 괜찮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2, 3열에 탄 탑승자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들은 좀 그런 특성들을 좀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게 이제 서스펜션이 평상시에는 약간 단단한 느낌을 약간은 주는데 이게 그 하중이 걸리게 되면 롤이 조금 발생을 네, 합니다. 발생합니다.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코너를 돌 때 약간의 불안감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운전자에 따라서는. 그런데 실제로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거동이 좀 이상하거나 불안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롤이 발생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롤이 발생하는 거에 비해서는 하중을 추스릴 때 거동은 깔끔합니다. 체중에 비해서 뭐 움직임을 잘 다스리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구독자님들 차를 협찬받을 때 급브레이크 테스트 안 합니다. 그거는 감안해 주세요. 세차기도 하고 공도에서 급브레이크 테스트를 하게 되면 위험성도 굉장히 크고요. 차에 쓸데없는 데미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뭐 갑작스럽게 급브레이크해서 뭐 얼마만에 쓰고, 이거 시승차도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 공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에게 그걸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테스트를 하지 않아서 그건 잘 모르고, 이건 알아요. 그러니까 반복 제동이나 어느 정도 한 60-70% 브레이크 패드를 썼을 때 냄새가 쉽게 올라오는지 아닌지, 뭐 대략적으로 이게 그러면 스포츠성이 강조된 브레이크인지 아니면 레진 그렇죠. 브레이크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컴포트한 성향인지. 그러니까 차에 무리를 주지 않는 한도에서 운행하다가 그래도 어떤 증상이 나오면 아, 얘는 거기서 좀 더 간 모델이구나, 그렇죠. 라고 이제 역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승이라는 게 이게 느낌이고 어떤 개인의 경험에 의한 그 사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전투적으로 끝까지 몰아붙여서 사실 그래도 답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인 어떤 분위기나 이거에 대한 어떤 느낌을 어느 정도 저희가 받게 되면 거기서 이제 멈추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차가 네. 코너에서 한번 힘을 딱 옆으로 실렸을 때 얘가 헷가닥 하는 일이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딱 그 자세를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 있으면 막 머리가 어지럽고 이런 게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또 이런 차들은 그렇게 세팅이 돼야 돼요. 네, 맞아요. 네. 자, 지금 배터리가 그새 다 찼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230마력의 힘으로 어필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그냥 힘은 무난한 편이네요. 인상적이거나 뭐 그런 와, 잘 나간다 느낌보다는. 그 정도까지 아니고요. 네. 와, 답답해 그 정도도 아닙니다. 네. 그 산타페 2.0 터보 엔진하고 비교하면 어떠신 것 같아요? 얘가 좀 더 잘 나가는 느낌 아닌가요? 답답함이 좀 덜. 전기 모터의 특성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차단이 좀 적절한 수준으로 되고 있어요. 네. 이게 뭐 그 전에 우리가 탔던 컴팩트 SUV하고는 조금 더 그거보다 네. 훨씬 낫죠. 이게 비교가 안 되죠. 그 필터 층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네. 걸러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네. 그러니까 밸런스 자체는 네, 괜찮네요. 현대가 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 현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게 4륜이라서 더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4륜 옵션 이렇게 개별적으로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저희는 그냥 추천하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넣으라고 웬만하면 추천드리는 편이죠. 예, 뭐 할부로 그냥 좀 어렵게 사시는 거 아니면 또 할부 조금만 쓰시는 거면 그냥 뭐 넣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게 험로를 꼭 가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용도 때문이 아니라 이 주행 밸런스 면에서 언더를 빨리 빼주고 오버가 나지 않도록 또 그 후륜 쪽에 또 트랙션 조절해주고 출력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배분을 해주니까 항상 안정적인 선회를 할 수 있도록 접지를 유지를 해주는 측면에 있어서 사륜 교통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뭐 공차 무게가 약간 늘어나고 연비가 떨어지는 문제는 있으나 뭐 돈이 좀 더 나가고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이게 또 개인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정답은 아닙니다. 연비가 굉장히 중요하신 분은 빼야 되겠죠. 그죠? 네, 아무래도 괜히 출력을 네 바퀴로 나눠서 이게 출력이 나뉘어진다는 거는 마찰력이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마찰력이 증가하면은 저항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연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연비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과속 방지턱을 요즘 현대가 예전처럼 물컹하게 넘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이 2열 쪽에 약간 진동을 머금는 듯한 동작을 줘요. 그래가지고 2열 탑승자들이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턱을 넘을 때 앞바퀴가 넘고 착지하면서 뒷바퀴가 넘고 착지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박자를 잘 타요. 네. 네. 그래서 뭐가 쿵 막 이렇게 안 하고 살짝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거 예전에도 뭐 나쁘지 않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 헐렁하지 않게 넘으면서 후진동 없이 잘 넘어가는 어떤 요령들을 잘 터득한 것 같아요. 지금도 넘어가서 한 번 올리고 잡습니다. 근데 요걸 한번 이렇게 안 먹어주면 뒤가 이제 단단하죠. 많이 불편한 거죠. 딱딱하게 느끼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너 진입했을 때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밸런스 좋은 차들은 코너 진입했을 때 진입 언더가 거의 없거나 가속 페달 어느 정도 전개를 하더라도 언더 크지 않은데 얘는 진입할 때 언더가 있는데 가속 페달의 어떤 전개에 따라서 얘가 들어가서 언더가 발생을 하다가 이게 아주 그 한 번에 확 빼주는 게 아니라
쓱 네, 하고 맞아요. 빼줘요. 네, 쓱 이렇게 빼줘요. 그 느낌이 좀 얘가 진중한 느낌을 느낌이죠. 주는 네, 어떤 네, 포인트인 네. 것 같아요. 한 번에 획 네, 빼면 네. 거동이 살짝 변할 네. 수가 있거든요. 절대 거동을 안 변화시키고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씩 조절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페이드 아웃이 네. 쓱 하고 일어나요. 요거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약간 그 거동을 잡는 면에 있어서 코너링에 유지하는 면에 있어서 좋게 말하면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그 국산차에서 국산 SUV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어떤 자연스러운 전환? 예, 뭐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좀 반응이 확실하고 좀 빠릿빠릿한 차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좀 얘가 움직임이 더딘가? 좀 둔하다는 예, 느낌을 둔한가? 받을 뭐 수 이렇게 있어요.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기아에서 다분히 의도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얘는 이렇게 편하게 좀 가족들이 타야 되는 차니까 디렉셔널 리스판스가 나쁘진 않은데 얘가 확확 표신하게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운전자로 하여금 좀 덜 느끼게 이제 완충을 하면서 쓱쓱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패밀리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좀 편안한 그 크루징을 하는 차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네, 의도한 세팅인데 그 차급에 맞는 감각인 것 같아요. 차의 성격이나 목적성을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세팅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잘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근데 거기서 형편이 더 나아지면 이제 문화생활까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9단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사는 거 이제 됐고 이제 뭐 좀 뮤지컬도 보러 가고 뭐 어디 뭐 오페라 같은 것도 좀 무리해서 늘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맘 먹고 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어떤 거기까지 이제 신경 쓰는 레벨까지 이제 진입을 한 거죠. 예, 진입을. 그러니까 그 단계다가 아니라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아 얘는 목적성에 맞게 안정감을 실어 놓되 이 타겟의 소비자들은 코너링을 잡을 때 어떻게 디렉셔널 리스판스가 반응하는 것이 더 적합할까를 생각하고 조율을 하는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그 단계까지 얘가 온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탔을 때 그래서 3세대 소렌토는 좋았는데 얘가 왜 확 좋게 느껴지지 않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차가 움직임을 보니까 진중하면서 안정적이면서 운전자가 어떤 그 차량의 어떤 하중 이동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포인트가 허걱하는 일이 네. 안 생기도록 조금씩 무디게 느끼게끔 얘가 의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편안하면서 안정감을 어느 정도는 좁힌 거죠, 더. 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BMW하고 아우디 같은 경우는 아우디 쿼트로는 차가 잘 돌긴 하는데 정말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어떻게 보면 그 성격을 약간 닮아 있는 거예요. 잘 돌긴 하는데 재미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차를 편화할 상황도 아니에요. 만약에 예전의 현대의 느낌이라면 왜 이렇게 재밌게 못 만들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 대를 시승해보고 나서는 야, 현대가 못 만들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이 차의 목적성을 위해서 이렇게 실어놨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좀 둔하고 네. 답답한 차 같으면 네. 코너 돌아 나갈 때 표가 나요. 네. 네, 근데 이제 한번 하중 실어보면 깔끔하게 유지를 잘해요. 그렇죠. 네. 그건 스포츠성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코너링 성능이 떨어지면 네.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아주 정상급이나 대단히 뭐 인상적일 정도로 유지를 한다기보다는 이 정도면은 약간 둔하게 느껴졌던 어떤 생각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네. 깔끔한데 그러면서도 운전자가 급격한 어떤 움직임에 대한 반응을 반태포씩 놓칠 수 있게 만들었다. 이건 의도된 세팅이라고 봐야죠. 네, 의도된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기아차가 이제 요 대상의 소비자들을 감안해서 아마 이 소비자들은 그냥 못 느끼면서 잘 도는 차들,
티 안 나면서 안정적인 차들을 좋아하는 그런 소비자 측이니까 그냥 그렇게 세팅하는 게 맞아. 예, 이렇게 기조를 삼았지 않았나. 지금 차주분도 두 아이의 아버지이시고 네. 예, 평상시에 이제 카시트를 놓고 6살, 3살 그 아이를 태워야 되니까 이러면 아버지가 좀 기부를 내더라도 뒤에서 뭐 크게 불안해하거나 예. 좀 빨리 달리는데 네. 백미러 보니까 애들이 헤드뱅잉 하고 있으면 네. 마음이 좀 안 됐잖아요. 안 됐죠. 예. 근데 애들이 그 아이패드 보면서 예, 뽀로로 보고 있고 푸까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죠. 예. 이 또 이연에 탄 우리 그 편집자, 예, 새로운 편집자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얼굴이 편안한 것 같아요. 힘들고 날아다니는 차, 반응이 빠릿빠릿한 차를 타면 아무 말이 없어요. 그 물어보면 죽어가고. 지금 잘 살아있어요, 보니까. 아반떼와 XM3로 이제 관련됐기 때문에 아, 예. 그, 토션빔은 좀 힘들죠. 힘들어요. 어쨌든, 그, 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4,500이다 그러면 이게 3,500서부터 이제 4,940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 차주분께서는 4,500인데 4,500이다 그러면 이제 중고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니 왜 그 가격에 국산 신차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E클래스도 살 수 있고. 아, 중고차로? 예, 예. 그다음에 뭐 5 시리즈도 530 충분히 중고차로 살 수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SUV도 X5, X6 뭐 좀 연식 좀 있더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돈인데 왜 신차를 사느냐. 새 차를 사시는 분들은 또 한 번 구입해서 내가 잘 관리해서 오래 탈 건데 그러면 중고차가 누가 어떻게 타는 줄 알고 그리고 또 수입차 잘못 사면은 수리비 폭탄 받는데 그러니까 양쪽만 다 누가 맞다 틀린다 할 수는 없어요. 다 일리가 있는 네. 거죠. 중고차 잘 고르면 신차에서 일어나는 감가상각비가 어느 정도 세이브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신차도 잘못 사면은 뭐 늘 사업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애물단지 되는 건데 이 신차고 이 정도 사이즈의 연비까지 보장이 되면서 성능도 나쁘지 않은 차를 고르겠다. 국산 SUV여야 한다. 신차여야 한다. 추천할 만하네요. 네, 추천할 만합니다. 네. 예. 사십시오. 근데 팔아야 사지. 아,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아, 예. 하루만 팔았던 거예요? 하루만. 야, 진짜 애절하네요. 아까 타고 오면서 슬슬 몰면서 힘 충분하다. 그러면서 제가 잠깐 한마디 한 게 네. 나도 사고 싶은데? 막 이 생각을 들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가죽도 옵션으로 선택하셔가지고 국산 차에 나파 가죽이 들어간다는 게 참 격세지감이네요. 또 인테리어도 투톤 컬러가 네,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이거 세련된 컬러예요. 지금 이 조합은 수입차에서 많이 보던.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원래 이 벤틀리 컬러거든요. 음. 이 사막색, 이 카멜색인가요? 네. 이거 되게 고급스러운 컬러예요. 그리고 요 컬러가 좋은 게 뭐냐면 이 밝은 컬러 중에서 이게 때가 안 묻어서 타요. 잘 안 타. 티가 안 나요. 네. 그냥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짙어지는 짙어져요. 거지. 네. 물론 그러다 보면 때국물 줄줄 나오긴 하는데 함부로 닦으면 안 돼. 닦으면 더 잘못 닦으면 닦은 자리 티나요. 잘못 닦으면은 더 아주 망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냐면 이제 가죽 코팅제를 입히시고 쓰신 다음에 한 3년 정도 쓰시고 나서 디테일링 한번 하셔야 돼요. 특히 애기 있으면 애기들이 별 희한한 과자 부스레기들을 다 구석에다가 다 찔러 넣거든요. 근데 우리 차주분께서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시라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코너를 계속 돌아보니까 기본 밸런스가 이전 소렌토에 비해서 좀 더 나아진 건 맞아요. 좀 더 나아지고 근데 기존 소렌토는 약간 이거보다 투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 자체 디렉셔널 리스판스가 좀 더 명확해서 차가 잘 도는 거나 슈퍼스정이 어느 정도 있나? 뭐 이런 느낌이 좀 와닿았는데 얘는 그걸 약간
잠겨놨다? 아니면 이렇게 좀 티가 안 나게 이렇게 좀 덮어놨다? 예. 그래서 운전자가 이렇게 확 체감은 안 돼요. 이전 모델에 비해서 확실히 좋아졌구나라는 어떤 체감이 확 와닿진 않은데, 실제로 이렇게 하중 실어보고 코너를 돌아보면 편안합니다. 편하네요. 네. 그러면서도 탑승자들이 이렇게 막 불쾌감을 받거나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훨씬 적어요. 훨씬.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속 방지 트럭을 지날 때나 네. 하중을 이제 받아서 깔끔하게 돌아갈 때 예전보다는 확실히 하체가 좀 짱짱하다는 느낌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헐겁다는 느낌 없이 좀 더 짜여져 있다라는 느낌? 예, 그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보통 요 정도 롤 발생하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드드득하고 몇 번 밀려야 되는데 잘 버텨요. 잘 버텨요. 네, 잘 버텨요. 롤이 꽤 생기는데. 그 앞에 스키드가 이렇게 나. 하면서 이렇게 쑥 하고 빠져요. 그 특이하네. 그 다음에 배터리는 용량이 좀 뭐 아쉽네요. 하이브리드가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얘는 덩치도 좀 있고 엔진도 이렇게 다운사이징 들어간 건데 좀 더 넣어주지. 지금 반밖에 안 올라왔는데 간당간당하네요. 근데 이제 그 아이스 모델, 그러니까 내연기관 순수 내연기관 모델이나 네. 순수 전기차 모델에 비하면 악셀을 밟을 때 얘가 엔진이랑 그 모터 출력 조절 양쪽을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약간 조금 딜레이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연기관은 악셀 밟으면 그냥 엔진 힘으로 어떻게든 나가고 모터는 즉각 힘이 나오고 그러는데 네. 얘는 그 힘 조절을 얘를 더 줄까 얘를 더 줄까 하는 그거를 약간의 고민하는 시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터보니까 터보렉도 거기에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하이브리드는 네. 터보가 자연스럽게 안 들어간 네, 모델이었기 네.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그 미묘한 거? 예, 미묘한 네, 차이나 네. 갭이 없죠. 그렇죠. 근데 얘는 곡에서 발생하는 구조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걸 느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브레이크의 이질감은 생각보다 없는데요. 요즘 세팅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 회생제동에서 메커니컬로 넘어가는 그 경계가 네. 네, 그거 좀 잘 이렇게 좀 조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도 이제 모터 제어 기술 아닙니까? 서버 모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고 그 출력을 그 모터의 토크를 어느 정도 조절할 것인지를 예, 세밀하게 조율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의 설계 방식이 이제 디지털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데이터가 쌓이니까 점점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정밀해지고. 배터리 출력이 다 되고 나면 네. 살짝 좀 더뎌졌네 하는 게 느껴지긴 해요. 네. 근데 아주 답답하진 않아요. 답답한 정도는 아니고요. 180마력의 27kg 포스미터 토크가 뭐 이 정도 덩치를 몰아붙이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네. 성질 급하지 않은 분들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230마력을 내다가 180으로 가면 굉장히 답답하겠죠. 네. 근데 그게 풀로 안 쓰시고 사실 풀로 쓰기 힘들잖아요. 네, 230마력 힘들죠. 풀로 쓰기는. 근데 진짜 보통 죠. 세게 밟아도 뭐 한 200마력 내다가 네. 뭐 한 180 가면 그런가 보다 뭐 하는 그런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지금 이런 환경은 이제 특수한 환경이고, 네. 요런 환경이라면은 이제 230마력은 반쪽짜리 출력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이 평지 같으면은 뭐 전혀 상관없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예. 거죠. 네. 특히 도심처럼 회생제동 잘 된다 그러면은 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환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좀 참고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예,
도심에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원래 출력이 130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일단은 뭐 저는 괜찮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리고 소렌토가 원래 1세대 모델에서부터 인기가 좋았어요. 독일에서 1세대 모델이 또 히트를 많이 했고. 가죽 보니까 나파 옵션 해야 되나 싶네. 나파는 하셔야 되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시트는요, 저희가 그 옵션 빠꾸비 같아도 옵션 가운데서 제일 신경 많이 쓰고 제일 돈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시트예요. 왜? 이걸 생각해 보시면 간단해요. 여러분들 차 타시면 신체에 가장 많이 닿아 있는 부분이 시트예요. 스티어링 휠, 시트. 예.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엉덩이 들고 다닐 수 없고 두 손 놓고 다닐 수 없잖아요. 물론 뭐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그러니까 시트는 될 수 있으면은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으시라 그래요. 그 트림에서. 컴포트인가요? 보통 옵션 이름이 시트가. 그러니까 뭐 12회 있다 그러면 그거 넣으시고, 통풍 들어간 넣으시고, 시트 관련된 모든 편의 장치는 다 넣으세요. 왜냐면 몸이 편하고 사람마다 신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불편한 어떤 그 부분들도 운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리고 체중을 최대한 분산하고 불편한 부분을 적절히 지지해주는 어떤 럼버 서포트 기능이 좀 세분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운전을 쾌적하게 하면서 좋은 컨디션에서 졸음 운전하지 않고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장치예요. 그러니까 시트에는 무조건 돈 아끼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풀오토 에어컨은 꼭 집어넣으세요. 꼭 집어넣으세요. 왜냐면은 이거 일일이 수동으로 이 조정을 하는 것보다 자동으로 온도에 맞게 조절해주고, 요즘 에어컨디셔너는 이제 외기 내기를 또 자동으로 조절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포화도도 빠르게 올라가지 않도록 조율을 어느 정도는 해줍니다. 창문 여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그 다음에 독립 제어식 에어컨 뭐 이런 옵션들이 무조건 들어가. 그러고 시트는 가장 좋은 걸 넣어라. 가죽도 좋은 질감이 몸에 닿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럼 다 넣어야 되겠네? 이거 풀 옵션은 이게 제일 최상위에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조사가 그걸 아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내부 부서 중에서 네. 가장 지능이 높고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옵션 패키지 부서로 간다. 이게 확인된 말은 아닌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석을 잘해야 되겠네요. 네. 장기판 두듯이 얘가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면 너는 요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 심리적인 걸 잘 읽어야지. 어. 구매자의 어떤 그 포인트를. 그러니까 우리가 시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그거 풀옵션 사라는 얘기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 모든 제조사들이 나파 가죽이나 이 12웨이 뭐 16웨이 이런 그 좋은 시트들은 하위에는 선택을 절대 못하게 하거든요. 하위 모델에서는 아예 선택도 못하는. 네, 아예 그냥 구경도 못하게 해. 그리고 어느 정도 맨 위에서 바로 밑에까지만 할 수 있게 하거나, 아예 얘는 최상이죠. 밑에 등급 가능해요? 네. 그럼 밑에 등급 가능하면 밑에 등급 사시고 거기에서 이 시트를 넣으시면 좋습니다. 아, 참 얄밉다. 시트가 차의 품질감을 많이 올리고 있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외부 장식보다는 내부 장식에 좀 더 돈을 쓰시는 게 좋은 어떤 그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즐거워야지 뭐 남이 밖에서 뭐 즐거우면 뭐합니까? 어쨌든 지금 이게 시트가 가죽 질감도 그렇고요. 좋아요. 공감하시는 거죠? 나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근데 차주님이 코팅을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미끌미끌해. 레자 시트 같아. 이게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플라스틱 느낌 나도록 코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와. 근데 그 자동차는 이렇게 이제 처음에 애정을 갖고 사랑하다 보면 이 차에 이렇게 들어와서 차에서 음악 듣거나 아니면 차에서 뭐 커피를 마시거나 그러면 스트레스가 그냥 풀리죠. 이것도 남자들이 생활 스트레스를 날리면서 업무 효율과 또 육아 전투력과 그리고 또 그 가사 노동의 어떤 빈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분들에게 좋은 차 사주시고요. 맞아요. 네. 이렇게 그 코팅하고 싶어하는 나파 가죽을 얹어주세요. 출퇴근하는 네. 30분 1시간이 그 뭐죠? 그 내무부 장관의 안마로 이어집니다. 릴렉스하는 시간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카탈로그 보고 이렇게 차를 고르시면 윤호하소서. 잘했죠? 네. 아내가 편해야 집안이 화목하고 평화롭다 그러잖아요. 남편이 즐거워야 집에 편리한 게 많이 생겨요. 이게 다 작용 반작용입니다. 뭐 결론은요, 상품성이 좋네요. 네. 그 산타페가 어떻게 페이스리프트 돼야 되는지 봐야 되겠는데,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 가격대 국산 SUV 요 사이즈 중에서 디젤 말고 하이브리드 이 모델, 예,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 모델이 경쟁력이 좋게 나왔고, 이래서 몰렸네요. 이래서. 그런데 지금 이걸 살 수가 없다니. 그게 아쉽네요. 그래서 기아에서 빨리 이거 인증 받으셔가지고 또 세제 혜택 받도록 네. 해주시면, 이거 세제 혜택 못 받으면 5천 넘어가요, 풀옵션하면. 그리고 기본도 3,700?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또 등록할 때 70만 원 더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200, 한 10만 원 손해가 보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의심하는 건, 기아가 널널하게 좀 마진 두고서 15.3km/L를 맞췄으면 괜찮은데, 이게 지어짠 최선이었다면, 네. 그러면 기아로서도 굉장히 머리 아픈 상황이긴 해요. 네. 그러면 최대한 ECU 지어짜고, 뭐 에어로다이나믹, 휠 디자인서부터 뭐 타이어 등급까지 다 고려해서 15.3을 베스트로 냈는데, 이게 베스트라면 거기서 0.23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라서 뭔가 새로운 어떤 로직을 적용하고 개발 부서가 바빠서 시간이 지연이 되는 건지, 인증은 보통 한 2달 내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월에 이 문제가 터졌으니까 정상적이라면 6월에 나와야 돼요. 시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의심하는 건, 이게 단순히 제조종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미 기아에서는 갈아 넣을 수 있는 공돌이 다 갈아 넣어서 15.3을 냈는데, 이게 15.8이어야 되는데 이 차 등급이 1.6이었다라는 거를 잠깐 잊었던지, 아니면 이게 1600cc 뭐 그런 어떤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쳐서 간과를 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아가 지금 상당히 이걸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빨리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지금 기다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호감이 갑니다, 지금. 한 대 예약하셨네. 그 기아 한 대. 예. 제가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 본심이 나오는 거죠. 저는 돈이 없어서. 예. 비겁하죠. 예. 결론을 내려고 해도 뭐 사실하고는 말씀 못 드리겠으니까. 그러니까. 예. 뭐 있어야 사죠. 그럼 먼저 사신 분들이 중고로 내놓으시면 되겠네. 그럼 사실 수 있잖아. 계속 돌리는 거야 그냥. 취등도선 계속 내게요? 아니 뭐 그래도 5년짜리 네. 리스로 끊으셔갖고 네. 1년씩 돌아서 타세요. 그러니까 이제 승계만 하고, 네. 이게 승계비 국산차도 한 15만 원이 30만 원이야. 그렇게 비싸요? 뭐 리스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 걸어놓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번만 총대 매면 되겠네. 그래서 한 5배수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5분이 1년씩 나눠서. 근데 곧 나오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도 하이브리드가 나온다고 하니까 네. 디자인 취향에 따라서 뭐 아마 그 모델하고 이 모델하고는 약간 성격 주행의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만 좀 다를 뿐이고 비슷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오토기어 성격으로는 산타페보다는 사실 소렌토 쪽이에요. 저희는 소렌토처럼 이 정도 급되면 진중하면서 안정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 저희는 개인적으로 산타페가 딱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저희는 이쪽이 좀 낫지 않나.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